자, 예, 반갑습니다. 네. 엠베인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선점하는, 예, 엠베인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제가 항상, 무료방송, 또는 이제 매일매일, 제가 매일 근데 TV 1시 45분에 하는 달릴까 말까 방송을 통해서, 디지털 화폐, CBDC가 상승이 나오기 전부터 늘 2월 달에도 강조해가지고 크게 우리가 수익을 챙겼었고요.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제가 CBDC 관련 종목들을 총정리도 금요일날 해드렸고, 또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총정리를, 종목들을 해줬는데, 오늘 그 종목들 다 일제히 급등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CBDC와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제가 이게 우리 국내 내부적인 어떤 트렌드와 테마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글로벌 트렌드, 메가 트렌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과 그리고 또 미국에서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계속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태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가 법정화폐인 디지털 화폐. 특히나 중국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계속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히려 디지털 위안화를 더욱더 속도를 낼 것으로, 내기 위한, 그리고 어떤 디지털 위안화와 민간 암호화폐의 어떤 공존을 중국 정부가 허용하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최근에 또, 암호화폐를 계속해서 때려야만 디지털 위안화,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속도를 낼 수 있고, 다시 한번 디지털 위안화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또 가장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디지털 위안화를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디지털 화폐를, 네, 더욱더 이제 암호화폐를 더욱더 때려서 디지털 화폐, 특히 디지털 위안화를 빠른 속도로 기축통화를 선점해야, 아무도 디지털 화폐에 관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더욱더 때려서 중국 입장에서는 디지털 위안화를 빠른 시일 내에 선점을 해야 디지털 화폐 부분에서는 중국 디지털 위안화가 기초통화에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도 암호화폐를 계속 때릴 것이고, 규제를 강화할 것이고, 오히려 그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디지털 위안화도 더욱더 속도를 내고, 디지털 위안화를 결론적으로는 살리기 위해서 비트코인 단속을 더욱더 강화해 나간다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판매를 중단 선언을 했을 때부터 우린 디지털 화폐, CBDC 쪽에 반사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미국 또한 당연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디지털 암호화폐 관련해서 계속해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중국에서 특히나 중국의 경제를 도맡아하고 있는 류업 부총리가 비트코인 거래는 물론 채굴을 금지하겠다,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암호화폐들이 일제히 주말 동안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 수혜를 고스란히 디지털 화폐 CBDC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의 어떻게 보면 집합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 세계와 그리고 또 이제 가상 공간, 그걸 이제 합쳐서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게임 관련 종목들이 지금은 메타버스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IT 또 부품 관련해서 특히 오늘 선익 시스템부터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메타버스 관련 수혜주로 선익 시스템, 그리고 한빛소프트,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 일제히 급등 나왔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CBDC 총정리해가지고 제가 한국 컴퓨터 지주 계열사들을 소개해드리면서 보안 관련 섹터가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은 섹터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관련 종목들 오늘 흐름 한번 짚어보면서 다시 한번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네, 보이죠? 네. 제가 지난주 메타버스 유튜브 영상이나 이제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세 종목 총정리하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선익 시스템. 네, 오늘
상한가 진입했고요. 한빛소프트는 테마성으로 제일 대장주라고 말씀드렸었죠.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는 또 한빛소프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임이 또 국내 e스포츠 정식 게임으로 채택이 됐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고, 한빛소프트는 또 VR, AR 게임을 많이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뭐 메타버스 관련 테마 대장주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알체라라는 종목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알체라라는 종목도 장중에 7.28% 중장기적으로 로블록스를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블록스보다 실질적인 이용자가 훨씬 더 많은 게 알체라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거기에 같이 말씀드렸던 게 자이언트 스텝, VFX 관련해서 위직 스튜디오와 같이 디즈니 플러스의 파트너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기술력으로 또 이제 인간 로봇, 또 휴맨스도 출시를 했었고, 또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VX 또 이제 실물 확장 관련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은 22%나 급등이 나왔었고요. 달릴까 말까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일제히 선익 시스템, 자이언트 스텝, 한빛소프트, 알체라 일제히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맞죠? 여기서 선익 시스템, 이게 대장주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뭐였어? 자이언트 스텝, 한빛소프트, 알체라, 이렇게 딱 4종목을 소개해드렸었는데, 그 종목들 다 오늘 급등 나왔고, 그죠? 네, 그때 계셨던 분들 계셨나요? 기억이 난다 하면 7번 한번 눌러볼까요? 네, 제가 이렇게 딱 4종목을 콕 집어줬더라는 게 기억이 난다 하면 7번 한번 눌러볼까요? 네, 선익 시스템, 제가 그때 메타버스 총정리했을 때 딱 4종목 콕 집어줬는데, 선익 시스템, 자이언트 스텝, 한빛소프트, 알체라 이렇게 4종목 콕 집어줬는데 기억이 난다 7번. 아무도 기억 안 나요? 네. 자, 그리고 CBDC 관련해서 금요일날 제가 이제 콕 집어드렸죠. 오늘 그 종목들도 오늘 시장이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나와줬는데,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요거 뭐라 그랬죠? 일단 한국컴퓨터 지주 안에서 지배구조 현황에서 한국컴퓨터 지주 안에 13개의 계열사가 있고, 한국컴퓨터 그룹 안에 13개 계열사가 있고, 그 중에 5개 상장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5개 상장사가 모두 CBDC 디지털 화폐 섹터의 테마주로 묶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거기서 KCT, 한네트, 로지시스, KCS, 한국컴퓨터가 번갈아 가면서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뭐가 딱 대장주는 없다 그랬어요. 대장주는 없지만 제가 금요일날 방송에서 KCS를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제 상한가를 진입했었는데, 이 종목들 중에서 왜 제가 KCS가 좀 대장주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일단 지분 관계도로 본다고 했을 때도 한국컴퓨터 지주의 지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70% 지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쉽게 말해서 KCT, 한네트 같은 경우는 ATM기랑 현금 자동화 지급기, 특수 단말기를 생산하는 곳이 KCT와 한네트. 네. 요게 두 개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TM기랑 이제 전자기기들, 키오스크 관련해서, 관련 제품들을 생산하는 게 KCT와 한네트고, 로지시스는, 생산한 거를 AS 또는 그리고 유지보수 하는 게 로지시스고요. 한국컴퓨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생산하는 곳이고, KCS 같은 경우는 그 ATM기에 그리고 또 무인 공과금 수납기에 장애가 없이 무장애 시스템 솔루션, 그리고 무정지형 시스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지금 하고 있는 CBDC 관련된 사업에 같이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 이 테마주 중에서는 가장 높은 기업이 KCS다. 왜? 무장애, 무정지 관련된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은, 가장 대표적인 게 KCS다. 한국은행이 지금 CBDC 모의실험 연구 용역 사업자 경쟁 입찰을 공고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KCS가 낙찰될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었고, 말씀드리자마자 이 종목이 이제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KCS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자마자 상한가를 진입했고요. 오늘도 3% 종가가 고가로 이제 마감이 됐었죠. 그래서 곧 이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테마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KCS 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부터 2월달부터 여러분들에게 한네트라는 종목을 말씀드려서 우리가 큰
방송을 통해서 또 VIP 회원님들도 큰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기도 하고, 한네트 또 그리고 뭐 KCT도 말씀을 드렸었죠. KCT, 로지시스 이 종목들 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종목들과 같이 이제 이 종목들은 돌아가면 상승이 나와주고 있지만은 같이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서,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했던 자료입니다. 보안주 첫 번째 K사인이다. 제가 최근에는 푸른 기술도 말씀드렸었고, 로지시스도 말씀드렸었고, 순차적으로 KCS까지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출발 안 한 게 보안주. 네, 왜? 보안 관련 섹터가 사실상 한국은행에서 12DC 모의 실험 연구, 또 용역 사업자를 경쟁 입찰 공고했을 때, 보안 관련 섹터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업무 협약을 맺었을 때, 저 ATM기를 납품하는 테마성 종목들이 아니라, 보안 관련 종목들은 한국은행과 같이 특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보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한국은행의 이 12DC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중에 가장 두 가지 종목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거를 바로 전거래일, 예, 금요일날 장 끝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금요일날 요거를 딱 말씀을 드렸어요.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진입했었죠. DB 암호화 관련해서 국내 1위 기업이다. 실적도 뒷받침되고 있고요. 만약에 해킹이 들어왔다. 근데 그거를 해킹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데이터가 이제 제대로 나오지 않고, 만약에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2차 피해 가능성을 낮추는 기술력입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고, 실적이 바로바로 찍히고 있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로, 네,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도 말씀드렸었죠. 양자암호 블록체인 보안 관련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18개 공동 블록체인 인증 시스템 구축 사업을 했는데, 누구와 함께? 삼성 SDS와 함께. 왜? 이 구축 블록체인 우리나라 18개 은행 공동으로 하고 있는 블록체인 인증 시스템 구축 사업에 최종 사업자가 삼성 SDS고, 삼성 SDS의 파트너사가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거기에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관련된 본인 인증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카카오 관련된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걸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을 드려서 바로 1거래일 만에 오늘 시장은 급락이 나왔지만, 네, 오늘 시장은 급락이 나왔지만, 오늘 K사인 12DC 관련해서 오늘 요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까지 진입했습니다. 장중에 상한가까지 들어갔고, 드림 시큐리티도 오늘 제가 방송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 5.35까지 아주 안정적인 상승 흐름 나와줬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뭐 IT 섹터도 마찬가지고,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 또 mRNA 관련 종목들 대부분 다 뭐 크게 조정 흐름이 나와준 종목들도 많고, 뭐 수소차 관련 섹터들도 마찬가지고,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대부분 다 조정 흐름이 나와줬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최근에 또 강조했던 메타버스와 또 CBDC, 디지털 화폐 섹터들은 오늘도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한국 컴퓨터 지주 계열사들 테마주들 외에도 제가 최근에 뭐 푸른기스라는 종목으로도 날릴까 말까 해서 소개를 해드려서 바로 수익을 챙겼었고, 또 K사인 그리고 드립 시큐리티까지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장중에 K사인까지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은 KCS 소개해드려가지고 바로 상한가를 진입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후속주로 말씀드렸던 K사인까지 오늘 장중에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아주 강한 상승을 랠리. CBDC 쪽에서는 제가 트렌드를 미리 선점했고, 이미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해서 올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미리 다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이거 지난주 금요일날 바로 전거래일에 K사인과 보안 관련된 종목들 이거 한국컴퓨터 지주, 예, 지배 현황 말씀드리면서 관련해서 K사인이 넘버1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난다? 예, 1번 한번 눌러볼까요? 이건 기억나겠죠? 바로 전 무료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억나죠? K사인과 드립 시큐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이 난다? 1번, 예.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안 나면은 유튜브 영상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딱 이거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아직 출발 안 한 거는 K사인과 드립 시큐리티, 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보안 관련 섹터는 꼭 CBDC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은 부분에 4차 산업, 뭐 그리고 뭐 드론, 예, 자율주행, 플라잉카, 예, 뭐 3월 인터넷 정말 많죠.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에 보안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번에 CBDC 관련해서 왜 화폐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화폐의 가치 중에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안정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림 시큐리티까지 오늘 달릴까 말까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같이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오늘 달릴까 말까 방송을 통해서 이 종목은 제가 아마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계양전기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오늘 이 종목도 보시면요, 최근에 시장 대비 시장 한번 봐볼까요? 네, 시장이 4월 말부터 4월 중순부터 이렇게 폭포수처럼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죠.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인데 일단 시장 한번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하락은 조금 놀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 선물도 지금 굉장히 견고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시아 증시 다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현재 지금 미 선물 또한 나스닥 선물도 0.51% 강하게 상승 나와주고 있고요. S&P 500도 0.48%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고, 실적으로 주말 동안에 나스닥만 하락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하락이 나왔고, 또 이제 안전자산 회피 심리로 인해서 나스닥만 좀 조정이 나왔고 다우는 상승 마감했는데 그 하락 부분 또한 0.53% 지금 상승 나와주고 있고요. 세계지수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대만 가권지수도 0.22% 상승 마감했고, 항생지수 0.02, 아무것도 빠진 것도 아니고요. 상해증시 같은 경우도 0.31% 상승 마감했고, 니케이 일본 니케이 증시까지도 0.17%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부분 글로벌 증시가 아주 견고하고 상승 마감한 상태에서 유독 국내 증시만 조정 흐름이 나와주면서, 특히 그 안에서 코스닥만 거의 2% 가까이 1.8%, 1.79%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가 내부적인 요인이겠죠. 내부적인 요인이 뭐냐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재료 노출과 재료 노출뿐만 아니라 어떤 실망 매물들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미 정상회담의 일단 주요 의제가 제약 바이오, 그리고 또 이제 뭐 백신 관련해서,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해서 협약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사실상 이번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시장의 딱 기대치, 딱 그 정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을 뿐더러 실적으로 시장의 어떤 기대치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때 오늘 원전 관련해서 원전 관련된 섹터들 하고, 미사일 거리 제한 폐지 관련해서 오늘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좀 시장에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것 또한 사실상 금요일날 장 막판에 약간의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던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사실상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어떤 크게, 또 대북 사업도 마찬가지죠. 어떤 크게 어떤 시장의 기대치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실망 매물도 좀 출회됐고요. 그리고 또 약간의 기대감이 들어왔던 그 매물들이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차익 매물 또는 그냥 실망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면서 시장이 좀 과도하게 조정이 나왔다. 과도하게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 대북주도 마찬가지고 백신, 반도체 관련 종목들 대부분이 시장의 어떤 시총 상위 종목들도 많고 또 IT 섹터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흔들리면은 코스닥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고, 그 투심이 악화되면서 정책 관련 종목들, 개별주까지도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이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상승이 나왔던 섹터가 메타버스와 CBDC 관련 섹터만 상승이 나왔었고, 그 외 섹터들은 대부분 다 조정 흐름이 나와줬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어떤 글로벌적인 시장 악재로 또는 뭐 유동성 인플레이션을 우려가면 이미 시장에 선반영됐고요. 글로벌 증시가 지금 다 견고한 상태에서 우리 내부적인 요인으로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고, 이 하락 자체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실망 매물이 계속해서 출회되기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제로 노출성으로 조정이 나왔던 부분은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오늘의 하락폭을 만회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오늘 조정이 컸던 뭐 IT 섹터를 무조건 매수하면 반등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지금 어떻게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시장 대비 견고하게 지금 오늘의 메타버스와 CBDC처럼 안정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섹터,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와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 섹터들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차와
현대차가 이제 현대그룹이 미국에 진출했을 때 동반 진출한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또 이 GMP를 기반으로 해서 부품들을 납품하는 전기차 또 수소차 친환경 자동차 부품들을 납품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현 시점에서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종목이 제가 예전에 달릴까 말까해서 소개해드리자마자 상한가를 들어가서 이날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거의 뭐 이때 몇 배였어요? 한 1,500원대, 1,800원대 이때 추천드렸으니까 거의 뭐 두세 배 이상 상승이 나왔던 구형테크를 기준으로 미국향 매출이 굉장히 높고 또 미국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게 언제부터 조정이 나왔냐면은 이게 구형테크는 그나마 한 차례 반등이 나왔었는데, 뭐 한원 시스템도 볼까요? 한원 시스템, 그리고 최근에 뭐 두올도 마찬가지고, 두올도 3월부터 조정이 나왔었고, 화신정호 같은 경우도 3월부터 조정이 나왔네요. 그리고 화신 같은 경우도 2월부터 조정이 나왔었고요. 아진산업, MVH 코리아, 뭐 현대공업 이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조정 흐름이 굉장히 컸습니다. 조정 흐름이 굉장히 컸었고, 가뜩이나 이때가 3월 정도였으니까 그때 한참 이제 애플과 협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을 때 한번 급등이 나온 이후에 애플카와 이제 협업 무산됐다라는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조정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꾸준하게 시장 여파로도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죠. 근데 애플카와 이제 현대차 간의 실적으로 애플카 협상뿐만 아니라 그 외에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같이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미 애플카 협상 무산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어떤 악재들이 충분히 주가에 선 반영된 상태에서 최근에 시장 여파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이제 애플카와 또 이 GMP, 특히나 이제 애플카 관련 섹터들이 만약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플카도 마찬가지고 기아도 마찬가지고 서로 이 지금 정말 박 터지는 글로벌 지금 전기차 시장이 지금 박 터지고 있고, 미래차 관련해서 뭐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새로운 먹거리로 다 지금 전장 사업에 지금 뛰어들고 있고요. 또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뭐 구글부터 시작해서 아마존, 지금 뭐 자율주행에서 이제 새로운 전장 사업을 확대해 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애플과 이제 기아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타 기업들, 폭스바겐은 이제 경쟁업체이기 때문에 미국 내 경쟁업체이기 때문에 손을 잡을 수가 없고, 기아차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생산 설비까지, 조지아 공장에 생산 설비까지 갖춘 기업이, 또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 기아차이기 때문에, 만약에 애플카가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외적으로 어떤 그 수많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에 어느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협상이 됐을 때 추가적으로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실릴 수 있는 게 미국 내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도 잠시만요. 현대차 그룹에서도 전기차 관련해서 2025년까지 미국에 약 8조 가까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장에서 상당 부분 거의 2달 넘도록, 2달에서 많게는 3달 가까이 조정 흐름이 나와줬고, 이게 다른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은 사실상 지난번에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 섹터들도 마찬가지고요. 지난번에 작년에 이제 애플의 배터리데이 행사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실망 매물이 계속 출회되면서 강한 상승 랠리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 GMP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고 조지아 인근 공장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시장 여파로 조정 흐름이 나와줬고, 상당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끝마쳐가는 상태에서 최근에 시장 여파로 추가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특히 애플카와 애플카 협업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기아, 조지아 공장 일대의 부품 공장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CBDC 관련 섹터와 메타버스 관련 섹터들도 여전히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 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상승폭이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관련 종목들도 늘 유심히 봐야 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약간 중기적인 관점에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뭐 화신이라든지 뭐 구형테크, 뭐 한호시스템, 뭐 화신전공, 뭐 아진산업, 두올 뭐 이런 종목들은 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고, 오늘은 제가 계양전기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 종목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계양전기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전동 공구를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거기에 파워시트용 모터,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올린다고 하더라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뭐 중대형 차들은 대부분 이 기능들이 들어와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고급 차량에만 적용이 됐어요. 근데 이젠 차량이 다 전자화, 그리고 친환경 차로 지금 대체가 되는 상태에서 더욱더 지금 이제 예전에는 고급 차량에 어떤 적용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소형차, 그리고 중소형차에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터를 납품하는 데가 계양전기입니다. 고객사가 어디냐면요, 고객사가 이제 만도랑 현대위아인데, 예, 여기를 통해서 현대그룹과 테슬라에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모터와 파워 시트용 모터를 납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그룹, 당연히 현대그룹에 들어가고, 테슬라에도 납품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직접적인 납품이 아니라, 만도와 현대 UI 납품에서요, 네. 그게 현대그룹과 테슬라에 납품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고급 차량에만 들어갔다가 이제 중소형차까지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계속해서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연평균 성장률이 10% 이상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동 공구 사업부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최근에 코로나 여파로 좀 부진했었는데, 중국 시장부터 서서히 업황이 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1분기 연결기 중에 영업이익이 24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양전기 같은 경우는 좀 사실 숨겨진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이 좀 최근에 좀 급격하게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박스권 흐름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박스권 상단 부분에 위치하면서 반등 흐름이 나와줬는데, 계양전기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워낙에 지금 시장 대비 얘도 마찬가지죠. 네, 뭐 올해 1월 기준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 흐름 나오지 않고 꾸준하게 이제 기간 조정이 좀 나와줬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계양전기 같은 종목도 추가적인 좀 반등 흐름이 괜찮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애플카 관련해서 현대차와 동반 진출한 국내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구형테크, 두올, 화신, 한온시스템, 아진산업, 현대공업, MVH코리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있게 보시면은 어차피 지금 이제 그 자동차 부품 또 미래차 관련 섹터들은 여전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테마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라 그 산업 자체가, 업황 자체가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최근에 자동차 부품, 또 특히 이 GMP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약세의 흐름을 보여줬고, 또 만약에 여기에서 애플카와 기아차의 어떤 이제 협상, 뭐 타결 뿐만 아니라,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외적인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협상이 됐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최근에 현대차 그룹에서도 8조 원 이상의 2025년까지 전기차 또 친환경차 산업에 미국에서 투자하기로 밝혔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은 시장이 조금만 안정화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반등 흐름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섹터와 뭐 수차 관련 섹터들까지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되지만, 일단 1차적으로 애플카와 또 이 GMP 수주를 받고 있고, 또 애플카와 만약에 협상이 됐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있게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오히려 조정식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땐 더욱더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K사인 같은 종목도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CBDC 관련해서도 제가 중장기적으로 K사인 같은 종목들, 보안 관련 종목들 관심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는데, CBDC는 이거는 우리가 늘 관심있게 봐야 돼요. 뭐 오늘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꾸준하게 상승 랠리가 나오진 않겠지만은, 지금 시대적 흐름 자체가, 특히 또 암호화폐가 조정이 나올수록, 또 그리고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오히려 CBDC 쪽이 반사 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탑픽으로 4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종목도 다 급등이 나왔지만 선익시스템, 한빛소프트, 그리고 자이언트, 아이고 잠시만요.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알체라까지 다 상승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뭐 출발을 하지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 에스코넥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네,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VR, 예, 삼성 기업 VR에 들어가는 금속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었고, 엔게임 같은 종목도 굉장히 실적이 뒷받침되고, 또 그리고 이제 뭐 엔게임 같은 경우는 열혈 강호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고, 또 그 외적으로도 VR 게임을 출시했고,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엔게임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거 외에도 네, 웹젠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관련해서 지금 메타버스 관련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이게 왜 낙폭이 나왔냐면은 전민기적 2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고, 전민기적 2가 출시가 되면서 그에 따라서 재료 노출로 좀 조정이 좀 크게 가파르게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웹젠 또한 마찬가지로 2016년도에 이미 VR, AR, TF팀을 창설해서 VR, AR 게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또 전민기적의 VR 게임을 새롭게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웹젠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과대납폭에 따른 시장 여파로 과대납폭에 따른 추가적인 반등 흐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선익시스템,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한빛소프트, 그리고 알체라까지 오늘 강한 상승 나와줬고요. 그 외적으로도 아직 좀 추가적인 반등이 안 나온 종목은 엔게임, 에스코넥, 예, 그리고 웹젠,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CBDC 관련해서 제가 금요일날 총정리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지난 방송 보기를 통해서 지난주 금요일 영상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가덕도 신공항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뭐 특수건설, 예, 후속주로 이화공영, 네, 후속주로 뭐 동아지질, 뭐 관련 종목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다음에 뭐 CBDC, 최근에 뭐 메타버스, 뭐 정말 많은 섹터들과 항상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급등이 나오고 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급등 나오기 직전에 여러분들에게 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 섹터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GMP 수주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애플카 협업이 됐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둬야 되는 시기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빠르게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것들은 애플카 관련 수혜주다.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 개항전기나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도 한 종목 소개해드리게 됐지만, 큰 그림 안에서는 우리가 애플카 관련 수혜주들, 만약에 애플카랑 협업이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협업 무산에 대한 악재들이 충분히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애플카 어떤 생산, 위탁 생산이 아니라 어떤 애플카와 어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어떤 일정 부분, 어떤 한 가지만 협상이 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종목들은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고, 현대차가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2025년까지 8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다시 한번 미국 내에서 강행한다고 발표했던 만큼 관련 수혜주들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또 이 GMP를 기반으로 한 현대차의 이제 그 전기차 판매량도 계속해서 지속 상승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로 약간 지금 뭐 셧다운된 기업들도 굉장히 많지만, 앞으로 만약에 안정화됐을 때도 이 GMP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판매량 또한 당연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늘 관심권에 둬야 된다. 그래서 웬만한 악재들이 시장에 반영이 된 상태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상태에서 시장에 이슈가 터졌을 때가 종목들이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들에게 탑픽 종목으로 K사인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지속적으로 선익시스템, 한빛소프트, 알체라, 자이언트 스택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늘 선점을 해야 됩니다. 그날 급등하는 종목도 추격 매수하고, 오늘 K사인 올라가면 따라붙고, 뭐 올라가면 따라붙고, 그렇게 하면서 수익을 챙길 수도 있겠지만, 정말 큰 수익을 챙기기에는 역부족이고, 또 그렇게 하다가는 물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물론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붙으면 뭐 아니면 도예요. 그 이후로 10% 더 올라갈 수도 있고 10% 빠질 수도 있고 20%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매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매매고요. 저와 함께 시장의
트렌드를 좀 선점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5월달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도 제가 콕 집어서 오시면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VIP 회원님들은 오늘 K사인은 이제 수익 매도를 했고요. 그걸 판 걸로 새롭게 매수한 종목도 지금 수익권으로 오늘 가입하신 신규 회원님들 딱 한 종목 드렸어요. 왜?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오늘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딱 한 종목을 드렸는데, 그 한 종목 새롭게 매수하자마자 오늘 좀 강하게 상승 마감했고, 내일의 추가적인 상승이 또 기대가 됩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 섹터와 정책 관련 종목들, 대한민국에 저 따라올 사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차기 대권이 1년 앞으로 남은 시점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제가 이제 정책주 관련 종목들도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무료 방송에서 정책 관련해서도 핵심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내일 오시면 우리가 이제 정책 관련해서, 그리고 또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 자동차 부품은 좀 중장기적으로, 또 그리고 정책 관련 종목들은 좀 수익적인 관점에서 접근해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이런 시장에서 안정적인 좀 수익을 챙겨 드리려고 하니까요. 예, 저와 함께 트렌드를 좀 선점해서 안정적인 수익 랠리를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 디지털 화폐, 오늘 CBDC와 메타버스가 가장 시장 대비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누가 그 전에 시장에서 이슈를 받기 바로 직전 포인트에 누가 강조를 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탑픽 종목들 중에서 K사인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그런 흐름들 한번 봐보시고, 여기서 뭐 KCT, 한네트, 로지스, KCS, 한컵, 이 종목들을 제가 다 한 번씩 강조했던 종목들이잖아요. 그리고 KCS는 금요일에 상한가 들어갔고, 오늘 장중에 K사인은 장중에 상한가를 찍었었는데, 로지스도 그렇고 뭐 그 외에 푸른기술도 그때 경협주 중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종목 또한 CBDC 관련 수혜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바로 2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고, 이 관련 섹터와 이 트렌드는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뭐 급등 나오고 나서는 누구나 다 따라 붙는 건 누구나 하는 거고요. 근데 그 급등 나오기 직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그 흐름에 맞춰서 대응해 나가는 사람은 뭐 매일경제뿐만 아니라 증권방송에서 제가 어떤 섹터를 정말 시장에서 가장 핫하고 앞으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F가 관련 종목들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정책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 늘 관심 있게 보고, 또 이제 오늘 관련해서 유일하게 좀 시장 예상치를 좀 벗어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예상치를 좀 벗어났던 부분들이 미사일 거리 제한 폐지, 42년 만에 이제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대 이슈였죠. 시장 여파로 장 초반에 상승 나오다가 다 상승폭을 반납했는데, 그런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내일 시장에 타점이 왔을 때 또 관련해서 또 이제 투매를 좀 받을 예정이니까, 그런 종목들도 이제 같이 매매하면서 안정적으로 10에서 20% 단타 수익 챙겨 나가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은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트렌드 선점해서 저와 함께 5월달 힘든 시장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차근차근 수익을 좀 챙겨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짜는 오늘 장이 끝났기 때문에 하루씩 더 드릴게요. 그래서 엠비엔고드 사이트에서 가입하는 방법이 제일 편하고요. 그리고 오늘 가입하신 분들 사이트에서 가입하는 방법이 제일 편하고, 이것저것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1588-0648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정혜원 게시판에 여러분들 보유 종목 보여드릴까요? 정혜원 게시판에 여러분들 보유 종목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로그인해서 보여드릴게요. 요것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셔가지고 저 클릭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그냥 가입하기 누르셔서 하라는 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무이자도 가능하고요. 지난 교육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교육 영상도 들으셔서 여러분들 무기를 만드셨으면 좋겠고, VIP 회원 오리엔테이션만 들으셔도 내일부터 따라오시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포트 내에서 문자를 자세하게 보내드립니다. 오늘 신규 회원님들 딱 한 종목 드렸어요. 한 종목 드리자마자 매수가 2-3% 위에서 딱 오늘 같은 시작에서도 매수가 위에서 끝났는데, 수익권에서 끝났는데, 내일이 더 기대됩니다. 추가적인 반등 기대되고요. 정혜원 게시판에 여러분들 보유 종목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 방이동하실 분들은 전화 없이 편리한 원클릭 서비스 변경 연장 왼쪽 상단을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잘 모르시는 분들은 1588-0648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가입하신 분들 불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종목 낱말 안합니다. 정해진 포트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종목 뭐 이것저것 다 뿌려가지고 그 중에서 올라간 종목만 강조하는 그런 뱅 같은 리딩, 구러기 같은 리딩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욕먹을 땐 욕먹더라도 확실하게 포트 관리해가지고요. 수익 챙겨드리니까 그런 점들 여러분들이
뭐가 진짜 찐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누가 지금 오늘의 시장에 가장 강했던 섹터 두 섹터를 누가 늘 강조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고우님, 예,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스피드탱이님은 연장 가입하셨네요. 연장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똘풍님, 네, 아이고 어디 갔어? 똘풍님, 아이고 왜 이래? 왜 키보드가 안 써지지? 하게 됐다. 아이고. 똘풍님, 네, 그리고 하이맨님, 그리고 오늘부터 3K님도 시작했죠. 3K님도 시작하셨고 잘 따라오셨고, 윤돌선님, 그리고 퓨미님, 그리고 레드로즈님, 네, 장중에 가입해 주셨네요. 모두 신규, 네, 또는 연장 가입 진심으로, 네,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네. 시장 핑계 안 되고요. 차근차근 시장의 트렌드 미리미리 선점해서 저와 함께 수익 랠리, 예,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오시는 게 기회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차기 대권이 1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정책 관련해서 정치 인물주, 그리고 또 시장의 트렌드, 뭐 CBDC, 또 메타버스 그 이상의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쫙 탁탁 골라가지고 VIP 회원님도 수익 극대화 전략 취해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수익 랠리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주에 메타버스와 CBDC 관련해서 총 정리해드렸는데, 관련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줘가지고 방송 보시고 또 무료 방송 유튜브 영상 보셔가지고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KC 상한가 들어갔고, 또 바로 후속주로 말씀드렸던 보안 관련해서 K사인도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진입했었네요. 그래서 다음 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애플카 관련 수혜주들, 그리고 뭐 정책주와 또 그리고 그 안에서 종목들 콕콕 집어들여서 저와 함께 차근차근 수익 랠리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예, 빨리 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가입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늦게까지 응원해주시는 VIP 회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힘든 시장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장의 하락은 좀 일시적인, 예, 충격이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글로벌 증시는 정말 견고합니다. 우리 증시만 오늘 일시적으로 좀 과도하게 투매의 흐름이 나와주는데 빠르게 안정을 찾을 거니까 걱정 마시고 저와 함께 차근차근 모두 수익을 좀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정책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 좀 소개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Ooh.